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비밀이 있습니다. 왜 나만 항상 뒤처지는 걸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공하는 거지?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시간이 저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죠. 회사에서는 동기들이 하나둘 승진하거나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주말까지 반납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선배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제게 성공에 관한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었죠. 바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 대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직전에 포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매일 인생을 바꾸는 통찰과 실제 경험을 나누는 저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성장 여정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늦은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를 할 때마다 항상 꼴찌였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다 푼 문제를 나만 몇 번을 더 읽어야 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재수생이었던 나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뒤처진 기분이었다. 정연아, 이번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까지인데 진행 상황이 어때? 팀장님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입사 3년 차,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동기들은 하나둘 승진하거나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지만 나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네, 팀장님. 오늘 밤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는 늘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했다. 그럼에도 성과는 미미했다. 마치 시간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대학 선배인 민혁 형을 만났다. 형은 내가 입사했을 때 이미 과장이었는데 2년 전 퇴사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자세한 소식은 모르고 있었다. 형,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혁 형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 사업 시작한 지 2년 됐어.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좀 자리 잡아가는 중이야. 형의 모습은 내가 알던 때와 달랐다. 회사에서는 항상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눈빛부터 달랐다.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대단하네요. 사업이 잘 되나 봐요. 글쎄, 잘 된다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 아직 대기업 임원만큼 벌진 못해. 하지만 내 페이스대로 움직이니까 행복해. 형의 말에 나는 의아했다. 성공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고? 정연아, 너 요즘 어때? 회사 생활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와요.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민혁 형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지었다. 너 아직도 그러니? 대학 때도 항상 조급해 했잖아. 1학년 때부터 취업 걱정하고.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형의 말이 맞았다. 나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 정연아, 내가 책 한 권 추천해 줄게. 읽어봐. 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다. 피크타임 마이너스 당신의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제목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계발서의 흔한 조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읽을수록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빠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이었다. 그들은 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팀장이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신제품 마케팅은 장기 프로젝트야. 최소 2년은 걸릴 거야. 누가 맡을래? 모두 침묵했다. 2년이라는 시간은 회사에서 너무 길었다. 성과를 내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팀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연 씨. 확실해? 단기간의 성과. 얘기 힘든 프로젝트야. 네, 괜찮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변화가 시작됐다. 더 이상 즉각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과정에 집중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동기들이 단기 프로젝트로 성과를 내며 승진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팀장이 나를 불렀다. 정연 씨, 솔직히 말할게.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중단하려고 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의 수익이 안 보인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팀장님,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중간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장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전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았다. 내가 쌓아온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정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가져올 가치를 분석했다. 한 달 후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내가 6개월간 쌓아온 데이터와 시장 분석, 그리고 경쟁사의 실패 사례까지 모두 보여주었다. 정 대리, 자네 정말 이 모든 분석을 혼자 했나?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사장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니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회의 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더 놀라운 일은 내가 프로젝트 책임자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1년이 지났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회사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이 되었다. 초기 시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민혁 형에게 연락이 왔다. 정연아, 저녁 먹자. 얘기할 게 있어. 퇴근 후 만난 형은 내게 제안을 했다. 내 회사에서 내 프로젝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함께 하지 않을래? 내 경험이 필요해. 나는 망설였다. 지금 회사에서 겨우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형, 지금 회사에서 이제 좀 자리 잡았는데. 민혁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너의 진짜 가치는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이야. 내 회사에선 그런 사람이 필요해. 일주일 고민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 민혁 형의 회사는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다. 몇 번이나 무너질 뻔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전 회사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3년이 지났다.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고 매출의 60%를 차지하게 됐다. 5년이 지났을 때 우리 회사는 대기업에 인수되었다. 민혁 형은 그룹의 이사가 되었고 나는 신사업부 본부장이 되었다. 오늘 내 사무실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찾아왔다. 그의 눈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찬 눈빛.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변함없이 분주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서두르고 있었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신입사원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가 10년 전에는 당신처럼 항상 조급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10년 전 그 카페에서 민혁 형을 만났던 그날처럼. 그때는 몰랐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시간이 내게 선물해준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아가는 것이죠. 신입사원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보였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늦게 시작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다. 마치 10년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나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처럼 시간을 적으로 여기며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동맹자라는 것을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다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조급함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간을 친구로 삼아 이미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와 성장 스토리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달 한 권의 책에서 얻은 깊은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얼마나 늦게 시작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당신은 오늘 시작한 자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시계는 지금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